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마이크로2 나노입니다.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낸드의 슈퍼사이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마이크로2 나노도 예전에 분석해드린 바가 있고요. 하나머티리얼즈도 낸드에 대한 핵심 기업으로 분석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한 이런 낸드에 대해서는 글로벌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SIC 링이라던가 혹은 이제 식각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들, 장비 기업들도 하나같이 다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국 투자자로서는 이 성장성이 가장 큰 종목들 그리고 상승폭, 시가총액의 성장률이 가장 높을 수 있는 종목들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자금이라는 것은 한정적이라는 것이고 선택과 집중, 배팅을 해야지만 내 자산을 유의미하게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마이크로2 나노 역시나 저는 주목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마이크로2 나노는 제가 예전에 또 한번 분석해드린 바가 있죠. 지금 보시면 11,950원대에서 대략 11,950원대에서 이제 분석해드릴 바가 있는데 현재는 13,000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낸드 슈퍼사이클 시총 700억짜리가 대장입니다. 점유율 압도적인 1위 초소형 히든 챔피언 마이크로2 나노 이렇게 분석해드렸었던 것이고 대략 5일 전에 분석해드렸어요. 5일 전에는 11,950원이었고 현재 주가는 13,000원으로서 대략 한 10% 정도 한 8, 9% 정도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계좌 수익률도 한 그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수철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마이크로2 나노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반도체 테스트에서 솔루션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당사의 주력 제품인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SK하이닉스가 이제 전 세계에서 낸드 기술력으로 압도적인 1등 기업입니다. 최근에 키옥시라던가 혹은 샌디스크가 낸드 관련 기업으로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기술력만 보자면 그리고 시장 규모로만 본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등, 2등이에요. 규모로는 삼성전자, 기술력으로는 SK하이닉스가 1등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이 SK하이닉스의 프로브 카드를 제공하는 기업, 압도적인 1등 기업이 마이크로2 나노예요. 그러니까 프로브 카드만 공급을 함으로써 실적을 찍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소형주고요. 초소형주이고 대중들에게는 딱히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코스닥 150 종목들 지금 보시면 자, 코스닥 150 종목들만 본다면 대략 11%가 올랐어요. 초강세를 보였죠. 제가 어제 바로 전날에 코스닥에 대한 레버리지를 좀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죠. 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갭상승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22%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투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지란에 걸었는데 안 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버렸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 종목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날들도 메지온도 마찬가지고 메지온도 26% 정도 올랐죠. 코롱 티슈진 다 마찬가지입니다. CRT도 마찬가지고 오늘 분석해드릴 마이크로2 나노 같은 경우도 역시나 보유 중이고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그럼 제가 왜 마이크로2 나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를 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핵심은요. 결국 이 낸드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부터 HDD에서 SSD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일단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던가 공정이라던가 부품, 소재 이런 것들도 바뀌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뀐다는 것을 새롭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들어간다는 것은 실적이 매우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낸드에 대한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엔비디아 쪽에서 밝혔죠. 베랄 루빈부터는 낸드의 수요량이 16배가량 폭등한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블랙일까지 이제 지금 최근 버전의 블랙일이죠. 블랙일까지는 낸드의 사용량이 많아봤자 1TB였어요. 그런데 베랄 루빈부터는 약 16TB가 필요하다라고 대놓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6배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낸드에 대한 사용량이 얼마나 많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이제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그러니까 바로 그저께죠. 네, 이틀 전에 있었던 필승사단 스터디 모임에서 오프라인 모임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낸드 사용량이 갑작스럽게 16배 이상 오른다는 것은 결국 AI가 그러니까 AI LLM이든 AI 시스템이든 AI 플랫폼이든 우리의 개개인의
개인 비서화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일일이 기억해야 되고 메모해야 되고 알림을 켜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신경 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 비서화 시킨다는 겁니다. AI 시스템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시간대가 되면 혹은 그 날짜가 되면 혹은 특정한 어떤 조건이 발생이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AI 시스템에서 이제 땡땡님 이걸 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땡땡님 이걸 준비해야 합니다. 땡땡님 앞으로 이걸 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해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피지컬 AI에서 가정용 로봇이 하드웨어 끝판왕이라면 결국 AI 비서화는 그 끝판왕의 첫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베라루빈부터는 낸드 사용량이 16배 폭등한다는 것은 그냥 AI가 저장해야 될 저장 공간이 내년부터는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미 오픈 AI와 구글 같은 기업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엔비디아에 아마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서도 낸드에 대한 사용량을 16배 폭증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여전히 낸드 슈퍼사이클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마이크로투 나노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프로볼 카드를 공급하는 압도적인 1등 기업 SK하이닉스가 4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나 D램에 대한 진출도 계속적으로 꾀하고 있죠. 독보적인 이제 램스 기술을 통해서 초정밀의 공정을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확고한 기술 장벽을 쌓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 ESSD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테스트를 해주는 프로브 카드 역시나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HBM용 EDS 프로브 카드에 성공적인 퀄 테스트를 하고 있죠. 통과가 되고 상용화가 될 경우에는 아마 마이크로투 나노의 그런 실적의 성장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의 폭발적인 상승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워낙에 초소형주라서 실적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잘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500억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것이고 역대 최대 실적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한 5일 동안 제가 처음에 분석했을 때가 약 700억이었는데 지금 약 780억, 약간 10% 정도 오르고 있죠. 꽤나 이제 780억 정도 이상하고 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온과 동시에 낸드 슈퍼사이클에서 SK하이닉스 압도적인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소형주를 위주로 결국 폭발적인 상승세가 발생하는 시기가 저는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코스닥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가장 먼저 장세가 시작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코스닥 150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상승세들이 퍼지게 된다면 초소형주가 가게 될 것이고 초소형주가 결국 그 사이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머지않아서 소형주 위주로 초소형주 위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룸이 많이 남아있는 기업들 위주로 아무래도 유동성이 수급이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턴어라운드를 이제 막 주가적으로도 턴어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소형주이고 그리고 워낙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사업 비즈니스가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분석하기가 그다지 좀 어렵지 않은 단순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AI 서버는 낸드의 단순한 저장을 넘어서서 HBF처럼 결국 순식간에 저장을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연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고품질의 SSD라든가 고품질의 ESS가 필수적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테스트에 대한 그런 내구성이 매우 빨리 닳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 테스트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결국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역시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마이크로투 나노가 SK하이닉스 양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엔비디아 루빈부터는 낸드에 대한 사용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결국 대체 불가능한 반도체 검사의 리더로서 특히나 초정밀 램스 기술의 기술적인 독보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시가총액은 매우 낮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가짐으로써 결국 이런 초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은 타지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저 역시나 일부 비중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낸드의 슈퍼사이클을 분석해드렸고요. 특히나 마이크로투 나노처럼 초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코스닥 위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